네, 감사합니다. 여기 구호 하나만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인천공항 민영화 추진 발언을 사과하고 처리하라! 처리하라! 예,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고 있고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인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이 장면을 보고 계실 우리 국민 여러분, 정말 답답한 심정으로 이 자리를 함께하게 됐습니다. 국가의 가장 큰 역할은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서비스, 필수제, 그리고 사회 간접 자본과 같은 SOC는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이 공평하게, 편안하게 살게 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기본적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전통적으로 이 공공필수제, 공공서비스와 또 SOC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만들어서 민간에 매각하려는 시도를 해왔고, 또 실제로 일부 지분 매각 등을 통해서 민영화를 해왔습니다. 지금 새로운 국민의힘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민영화에 대한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전기의 공급 다양화, 경쟁 시장화, 이런 발언에서 민영화에 암울한 그림자가 보여지는 듯 하더니 이번에는 아예 공항공사의 40% 민간 매각을 현 정부의 실세 인사가 직접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발언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민영화가 될 경우에 전기나 또 의료, 공항, 철도 같은 이용요금이 얼마나 폭등하게 되는지는 전 세계의 민영화 사례에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기를 민영화할 경우에 전기요금이 폭등해서 한겨울에도 난방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그런 보도들을 우리는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료보험으로 아주 값싸게 치료하는 일상적 질병들이 의료 민영화로 인해서 엄청난 고액의 부담으로 인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전기 공급을 민영화함으로써 수익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해서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례로 미뤄보건대 인천공항의 민영화 역시 똑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항이 민영화된 사례들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용료가 1인당 10,000원 수준이지만 민영화된 공항은 보통 거기에 5배에서 7배 정도의 이용료를 부담하는 게 지금 현재 현실입니다. 국민들의 등골을 빼고 일부 민간 사업자들의 배를 불리는 민영화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태도가 가관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언 때문에 민영화는 안 된다, 민영화 반대한다, 저지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국민의힘이 언제 민영화 한다고 말을 했느냐, 말한 일이 없는데 왜 맞겠다고 하느냐, 선거법 위반이다 라면서 저와 송영길 후보를 고발도 아니고 고발 의뢰를 했습니다. 이게 고발 의뢰를 한 이유는 고발 사안이 못 되기 때문입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이런
국민의힘의 행태 규탄에 마땅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이면에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들이 민영화에 대한 의사가 없으면 민영화 안 한다, 지분 매각 안 한다 이렇게 선언하면 간단한 일입니다. 내가 민영화 한다는 말 안 했는데 왜 한다는 말을 했다는 전제로 발언하느냐, 허위사실 유포다, 고발 의뢰했다라고 하는 것이 말장난 아닙니까? 안 한다고 하십시오. 민영화 안 한다고 선언하십시오. 저는 아직까지 국민의힘이 이렇게 국민들이 걱정하는데도 민영화 안 한다라고 말했다는 보도를 본 일이 없습니다. 혹시 있나요? 없죠? 또 허위사실 공표라고 고발할까봐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고발을 하도 잘하는 집단이어서 자기들이 고발해놓고 고발당했다고 손가락질하고 그 고발 수사 피하려고 뭘 한다 이런 프레임 만드는 아주 악성의 정치 세력입니다. 이렇게 정치하면 안 됩니다. 민영화, 우리 국민들의 등골 베는 민영화, 특정 개별 민간 사업자들의 배를 불리는 민영화 결코 허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그리고 저 이재명은 민영화 금지 법안을 제1의 주력 법안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우리 민주당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반드시 민영화를 막고 우리 국민들이 높은 이용 요금 때문에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장 박남춘 후보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후보입니다. 예, 우리 인천도 지금 민영화의 망령이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저의 상대 후보인 우리 유정복 후보는 국회의원 재직 시절 지분 49%를 매각하는 법안의 발의자였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 우리 그 김대기 실장의 발언 이후에 인천의 한 언론사가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을 때 저와 세 후보는 반대를 했지만 본인은 찬성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권성동 원내대표가 민영화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발표를 하자 갑자기 돌변해서 자기도 반대다 이렇게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방금 우리 이재명 후보님 말씀하셨듯이 안 할 거면 자기들도 법안을 내서 확실히 안 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 가장 쉬운 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전혀 진정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우리 그런 것을 몸으로 맡고 있는 우리 이재명 후보를 고발 의뢰하고 그걸 고발했다고 홍보하고 그런 데서 어떻게 진정성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기필코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재명 후보를 비롯한 우리 민주당은 국회에서 법으로 막고 저는 인천에서 여기에 계신 우리 시민단체 모든 존경하는 분들과 함께 몸으로 막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여환 인천광역시 총연합회 집행위원장님을 모시고 발언을 좀 듣겠습니다. 우리 김여환 집행위원장님은 인천의 명정, 성도, 청라, 금단 이런 신도시 지역 단체들의 총연합회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지금 인천공항 민영화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 성명을 낸 상태입니다. 듣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인천 총연합회 집행위원장이자 영종 국제도시 총연합회로 영종의 주민등록 구성된 주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이재명 후보님 또 박남춘 후보님 또 우리 홍인성 후보님들께 정말로 부탁하고 정말로 꼭 관철시켜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있어서입니다. 인천공항이 민영화를 하겠다고 하는 이 발언을 듣고 저희 주민들과 또 인천 총연합회 회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미 지난 이명박 정권 때 민영화 문제로 한 차례 골머리를 앓았었고
당시에도 우리 인천 시민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막아서 이제는 다 끝났다로 여겼던 문제가 다시 거론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붕괴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 주민들은 거의 대부분이 인천공항의 경제권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민들입니다. 이것이 민영화가 되었을 때 고용불안을 비롯해서 인천공항 주변 경제에 대한 붕괴 우려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꼭 막아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정치인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인천공항 민영화는 인천공항을 죽이는 민영화입니다. 이거 꼭 막아주시고 인천경제 살려주시고 영천경제 살려주시고 인천경제가 살아야 저는 대한민국 경제가 산다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꼭 입법해 주시고 꼭 막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같이 좀 계세요. 네. 같이 계세요. 우리 여기 시장님하고 또 주민님도 인사 좀 하시고. 자, 구호 한 번 더 외치고 가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인천공항 민영화 추진 발언을 사과하고 즉각 처리해라! 예, 다음으로 인천공항이 위치한 중구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중구청장 후보로 나온 홍인성 청장님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중구청장 후보 홍인성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을 민영화시킨다는 것은 우리 인천국제공항을 죽이는 일입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님과 박남춘 시장 후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공항의 민영화는 계속 시도되어 왔었고, 우리 유 후보는 국회의원 재직 시절에 인천국제공항을 민영화하기 위한 법안의 대표 발의자로 같이 했던 분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이 민영화된다고 하면 인천국제공항은 지금 5단계 사업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도 차질을 빚게 되어 인천국제공항이 세계 유수의 공항, 가장 우수한 공항으로 나아가는 데 지장을 받게 될 것이며, 또한 지금 인천국제공항에 계시는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뿐만 아니라 대량 해고 사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이미 다양한 민영화를 거쳐오는 과정 속에서 많이 봐왔던 부분입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이 민영화되면 공항 이용료가 우리가 민영화된 영국의 히드로공항을 보면 10만 원 이상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영종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15,000원이니까 약 7배 정도의 공항 이용료가 늘어날 것이며, 또 공항에 있는 각종 상가들의 인체로도 올라가서 실제적으로 인천국제공항이 세계적인 공항으로 경쟁을 하는데 굉장히 후퇴하게 되고, 세계적인 우수공항에서 지금 작은 공항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처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서서 민영화를 막아내야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고 희망을 갖고 비전을 가지고 갈 수 있는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님께서 국회의원이 되셔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과 함께 법률적으로 막아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저는 박남춘 시장님이 인천시장님이 되시고 저는 인천 중구청장이 되어서 몸으로 또 시민들과 함께 더불어 막아내서 우리 인천 발전, 대한민국 발전에 초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힘 모아주시고 더불어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기자회견문 낭독만 남았는데요. 어쨌든 오늘 참석하신 분 중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몇 분이 계셔서 잠깐 인사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예. 여기 시간상 발언은 좀 생략하셨던 우리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상임선대위원장 유동수 위원장님, 잠깐만. 네, 여러 후보님들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일례로 우리 지난 한전 민영화와 함께 발전 자회사 민영화 케이스를 보면 남동발전을 상장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필진 가격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통제되는 구조하에서 제값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마 인천공항도 수수료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게 민간 북빌딩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격이 잘 나오지 않아서
코로나 이전에 1조 원 정도의 이익을 내는 이 회사를 국가에 배당을 한 4천억 정도 하는 회사를 헐값에 매각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런 점과 함께 두 번째 매각 시점을 꺼낸 발언도 코로나 상황으로 2년간 적자이고 굉장히 안 좋은 시점에 매각 얘기를 한 것도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국가기관 산업이고 이 공기업들을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정확하게 잘 투자해서 장기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옳은 방향이지 이 민간에게 이 매각하는 기조는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텍사스주의 작년 2월에 2021년 2월에 대규모 정전 사태가 생기면서 전기요금 1인당 1,800만까지 부과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만 9천 명의 피해를 봤고요. 또 이 와중에서 전기와 가스를 투자하고 있는 메커리사는 2천억이 넘는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민영화의 뒷얘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인천공항공사 지분을 매각한다. 특히 이 코로나가 지나고 2년간 적자난 회사 이 시점에 이런 매각 얘기를 하는 것 절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연수갑에 박찬대 의원이 오셨기 때문에 인사는 예, 안녕하세요. 네, 연수갑 박찬대 의원입니다. 예, 원내 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데요. 며칠 전 운영위원회에서 김대기 비서실장에게 인천공항 지분 매각과 관련된 본인의 생각이 어떤지 물었을 때 반드시 그렇게 하고 싶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한테 좋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김대기 비서실장은 메커리의 사회이사로서 민간 이익을 위해서 조언을 하고 거기서 경제적 이익을 취하던 분입니다. 대통령실의 비서실장으로서 공적인 영역의 일을 전념해야 될 분이 아직도 민간 영역의 이익, 민간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어떤 정부는 집권 자체가 수익 모델이었던 시절도 있었는데 그 시절로 되돌아가는 것 아닌가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민주당의 이수진 비례대표가 11시에 인천공항 민영화와 관련된 반대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고요. 아마 지금쯤 발의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천 시민과 함께 민주당은 반드시 인천공항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법적인 그다음에 행정적인 모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윤석열 정부 그 실제 좀 정리한 건 들어주세요. 그거 우리 기자님들이 한 2번 정도 크게 외쳐달랍니다. 높이 들어주세요. 높이. 반대다. 민영화 그건 좀 결사 빼고요. 반대. 조금 빼고. 예, 같이. 한번. 예. 자, 한번 같은 거 2번 한번 외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인천공항 민영화 추진 발언을 사과하고 처리하자!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인천공항 민영화 추진 발언을 사과하고 즉각 처리하자!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자회견 낭독을 우리 인천 시민의힘 원학운 상임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10여 년 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박찬대 의원님께도 말씀드린 메콜이라는 회사가 생각이 또 나는군요. 다시 민영화의 망령, 이거 걷어내야 합니다. 정치권과 인천 시민사회 모두가 합쳐서 규탄하면서 기자회견을 낭독하겠습니다. 공항철도 전기 수도 민영화 반대 기자회견문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인천국제공항 지분 매각 민영화 발언을 사과하고 철회하라. 지난 5월 17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박찬대 국회의원의 질문에 인천국제공사 지분 30 내지 40%를 민간에 매각해서 부산 가덕도 신공항 등에 상했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하여 논란이 뜨겁다. 김대기 실장이 인천공항 지분 매각 권한이 이렇게 파장을 일으키는 것은 단순히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직위 때문이 아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가 인천공항 민영화를 시도할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과 정책실장을 맡아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주도한 자이기 때문이다. 김대기 실장이 인천공항 민영화 발언이 알려지자 인천공항에 있는 영종국제공항 도시 주변 주민들이 가장 먼저 우려를 표시하였다. 영종 주민들로 이루어진 영종총연합회는 24일 성명을 발표하고 윤석열 정부는 인천공항 민영화 계획을 공식적으로 반대 선언할 것과 국회는 인천공항 민영화 금지 법안을 즉각 발의할 것을 요구하였다. 인천공항은 코로나19 이전까지 영업이익이 1조가 넘는 알짜 공기업이다. 만일 김대기 실장 발언대로 지분 40%를 매각하면 틀림없이 해외 민간 자본이 가져갈 것이고 배당금 1,600억 원도 그들이 가져가 결국 국민의 돈인 공기업의 이익이 해외 민간 자본에 유출되는 것이다. 그뿐인가 영종 주민 대다수가 인천공항에 종사하고 있고 공항 주변 상권도 대부분 공항에 의존하고 있어 민영화로 민간 자본이 들어오면 영종 주민의 일자리는 물론 상권 경제에 상당 부분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더구나 김대기 실장은 인천공항 지분 매각 대금을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의 건설에 사용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렇지 않아도 점점 어려워지는 인천 경제 상황에 기름을 붓는 꼴이 아닐 수 없다. 인천에서 가장 큰 공기업 지분을 매각한 돈을 부산에다 쓰겠다니 제정신이란 말인가.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시도는 2008년과 2011년 이명박 정부 때 있었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할 명목으로 공항 지분 49%를 매각하려 하였고 2011년에는 지분 매각을 위한 법률까지 만들려고 했으나 인천 지역 사회와 정치권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내각과 비서진이 들어온 10년 전 이명박 정부 인사들이 또다시 민영화를 들고 나온 것이다. 우리가 민영화를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인천공항이 민영화되면 민간 자본이 이익 추구 논리에 따라서 단기 수익을 극대화하려 할 것이고 그러면 현적으로 공항 이용료와 항공료가 인상될 것이고 또한 인건비 절감에 따라 인천공항 노동자들이 고용불안도 증가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세계적인 공항으로 발돋움한 인천공항의 글로벌 경쟁력은 약화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인천 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일례로 진작 민영화된 영국의 시도공항은 서비스질이 급격히 떨어졌고 다른 공항에 비해 이용료가 6 내지 7배 높으며 호주의 시드니 공항도 4 내지 5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뿐이겠는가? 공항 민영화 철도와 항만이 민영화로 이어지고 전기, 수도, 가스 등 국민의 필수적인 생활수단인 국가기관산업에까지 민영화 바람이 몰아칠 것이 명확하다. 그렇게 되면 안정된 가격과 서비스로 생활을 유지하는 국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커질 것이다.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영향으로 오른 소유값과 덩달아 오른 음료품, 음식료 가격으로 정부는 국민들이 피부로 겪는 고통은 현재도 심각하다. 그럼에도 갓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비서실장이 돼서 공공연히 인천공항 민영화 발언이 나오고 있으니 한마디로 어처구니 없다. 윤석열 정부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비서실장의 인천공항 민영화 추진 발언을 즉각 사과하고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 국내인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는 2010년 이명박 정부 때 인천공항 지분 49%를 민간에 매각하는 일명 인천공항 민영화법을 공동 발의한 사실이 있다.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유정복 후보는 인천공항 민영화를 찬성할 것이다. 유정복 후보는 인천공항 민영화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요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2년 5월 26일 단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기자회견을 이제 마치겠는데요. 마지막 구호 한 번만 더 외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일단 한번 외치고요. 윤석열 정부는 인천공항 민영화 추진 발언을 사과하고 즉각 처리하라! 혹시 기자님들 많이 오셨는데 질의하실 분 있으면 한두 분 받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YTN의 김대경 기자입니다. 우선 이재명 위원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국민의힘 쪽도 오늘 이제 개항을 해 선언을 때 아무래도 최근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고 위기감을 좀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자회견과 관련된 질문을 하셔야죠. 이거는 지금 개인 인터뷰가 아니잖아요. 기자가 그런 것도 구분 못해. 죄송합니다. 기자회견에 관련해서만 받겠습니다. 시간이. 혹시 다른 분 계시나요?